응급이다! 응급이다! 지끈지끈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동물병원 수배하셔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를 들고 뛰어라. 고양이 응급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평소 고양이들이 보이는 증상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뒷다리를 쓰지 못하는데 단순히 뒷다리를 들고 다닌다거나 못 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고 완전히 뒷다리를 끌면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한쪽 다리만 끌 수도 있고 양쪽 다리를 다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고양이들이 심장이 아주 상태가 나빠서 그 이후로 혈전이 생기고 대퇴동맥의 혈전이 바로 막힌 상태, 이런 경우는 초 응급 상태이고 2차 혈전 발생으로 바로 급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특징적으로 못 쓰는 다리의 발 패드를 딱 만져보시면 잘 쓰는 발의 패드와 온도가 달라요. 차갑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와 함께 진통처치가 이루어져야지만 더 심각하게 상태가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세요.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예기씨 놀랬어. 앞으로 가는데 자꾸 이렇게 정확한 운동 반응이 되지 않고 헤드 틸팅이라고 하는데 고개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 자, 이런 경우는 어떤 문제일 수 있냐면 귀에서 가장 깊은 곳, 뇌라는 곳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몸의 평형을 담당하고 평형 감각에 대한 정보를 뇌로 보내는 그 기관 염증이 생긴 그런 문제가 있거나 뇌신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지만 운동 능력 자체가 문제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이 상태에서 아이가 그냥 생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하게 다치는 상태, 낙상을 한다거나 낙상을 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만 하는 증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안 그랬거든요. 벽지를 벤토나이트 모래를 평소에 안 그러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것들에 집착을 하고 입에 대는 경우를 우리가 피카라고 해서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바로 심각한 빈혈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빈혈 상태에 대해서 강아지와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빈혈이 조금만 진행되더라도 아이고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밥도 못 먹겠고 힘들어요.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지만 고양이들은 빈혈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 이를테면 적혈구 농도 자체가 원래 정상은 30%대거든요. 근데 10%가 조금 넘는 상황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그랬던 아이가 벽지를 핥고 벤토나이트 모래를 먹는다? 문제 행동이다? No. 바로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왠지 기운 없어 보이더니 오늘 아침에 양쪽 눈 이 가운데 내양각이라고 하는 눈의 내측 부분에 갑자기 하얀 게 싹 올라와 있습니다. 눈동자가 잘 안 보여요. 동공을 가릴 만큼 평소에 몰랐던 막이 생겼습니다. 어떤 시그널일까요? 고양이들이 심한 발열 상태, 탈수 상태, 이런 경우에 제3항검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내안각 쪽에 쏙 들어가 있던 이 제3항검이 위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제3항검이 한쪽 눈에만 톡 올라와 있는 경우라고 하면 단순히 안구의 문제, 결막염 같은 게 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운도 없고 밥도 잘 안 먹는데 양쪽 눈에 사망검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구토 상태인데요. 사료구토도 아니고요. 노란색 구토도 아니고요. 붉은색 구토도 아닙니다. 폭포수처럼 녹색 물을 토해냈을 때 이거는 선생님 우리 집 고양이 몇 번 토했는데 병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No. 그냥 문연 병원에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어떨 때 아이들이 이런 녹색 물을 폭포수처럼 토할까? 이거는 그냥 장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멈춰 있어요. 원래 장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위에서 아래로 연동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먹으면 무조건 아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을 계속 하는데, 심한 췌장염 상태 그리고 심각한 장염 상태인 경우에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장이 그냥 멈춰 있어요. 고인물 어떻게 되죠? 썩죠. 근데 장액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아이들이 그 전에 먹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냥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토한 물을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비릿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또 이물을 먹어서 장폐색 상태인 경우에도 이런 상태가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바로 내과적 처치, 입원 처치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늘어져서 자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상태인데 아이 호흡수를 재봤어요. 1분당 배가 위로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한 번의 호흡이 30회가 넘어갔다. 이 고양이 폐에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기인한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라도 폐에 물이 차 있다거나 그날은 산소방에서 아이 케어하면서 필요한 처치 바로 들어가야 돼요. 표정이 편안해 보였는데 다 필요 없고요. 배가 오르락 내리락 분당 30회가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응급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루밍을 하고 놀 때 조스바를 먹는 것도 아닌데 혀가 파래졌어요. 청색증이라는 상태입니다. 고양이들이 아주 심한 빈혈 상태이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전신의 혈류를 잘 공급하지 못하게 됐을 때 각각 조직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파랗게 보이는 거고요. 심장병 있는 친구들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새하얗게 질리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고양이들도 혀가 파래질 정도로 청색증이 와 있는 상태라고 하면 심각하게 각각 조직이 지금 질식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끊임없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감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고 있거나 시뻘건 핏물과 같은 소변을 방울방울 떨어뜨리고 있는 이 경우 방광염과 폐쇄성 하부 요로기계 질환으로 진행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아이 방광 상태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요도 카테터를 장착을 한다거나 막힌 상태면 그 부분을 뚫는 것과 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만 하는 8번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몇 시간 동안 밥을 안 먹으면 병원에 가야 될까요? 만 24시간 동안 평소에 먹던 좋아하던 사료들을 입에도 대지 않고 먹으려고 안 한다. 그건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병원에 가야죠. 만 이틀 정도 사료를 하나도 안 먹는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간에 부담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겁 많은 고양이가 낯선데 처음 가서 긴장해서 또는 입원해서 24시간 동안 밥을 안 먹을 수는 있는데 원래 살던 환경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료를 24시간 동안 안 먹는다. 이거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죠. 우리 집 고양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만 한다는 8가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물병원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밤, 야간에 아플 경우를 위해서 24시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위치까지 아직 우리 집 고양이가 너무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에 대해서는 평소에 미리미리 찾아두시고 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아홍철과 함께 하셨던 이 시간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